캐릭터의 시선이 좀 잘 안 간다 였거든요. 그럴 때는 제비차를 통해서 주제부들을 되게 강조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완성하고 보니 주변이 너무 부산스럽고 캐릭터와 주변 사물이 서로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릉동이와 나뭇잎 캐릭터가 서로 자연스럽게 고여있는 모습을 연출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내용을 정리 좀 해볼게요. 캐릭터와 주변 사물이 서로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명확하게 그 느낌을 캐치를 하시네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그리고서 뭐가 잘못된지 모르거든요. 근데 어디가 어색한지 알고 계신데요? 희한하네. 우선 제가 봐도 이쪽에 다리 쪽에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셨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리가 커져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허벅지가 좀 많이 굵어 보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고 생각을 저도 이 그림을 보고서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 기준으로다가 이 캐릭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지, 거의 한 1점 투시 마냥 내려다보고 있는 거지, 이게 밑에서 아래로 올려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되게 시도적으로는 좋았다고 생각하지만서도 약간의 욕심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부분들을 다 수정하기보다는 되려 그냥 조금 아쉽더라도 과감한 표현은 조금 죽여보는 게 현재 이 그림에서는 응급처치로서는 가장 올바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허벅지 크기로 만들어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러한 그 기법 저러한 기법 써가면서 그림을 좀 다채롭게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기법이라든지 또는 그런 연출들이 내가 의도하고서 현재까지 구축해놓은 이 그림의 법칙과는 서로 위배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음번에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림이라는 게 재밌게 그리면 장땡입니다만 사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내 그림을 타인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결과값을 고려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림을 보면서 그러한 독자들에 대한 배려는 좀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크기를 좀 줄여주는 차원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에 잠긴 그런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물속은 아무래도 실루엣 자체가 명확하게 표현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흐리게 표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물결을 생각해서 표현해주는 이런 실루엣의 변형들도 살짝 표현해주면은 더 재밌게 표현이 되겠죠. 물결을 따라서 실루엣들이 그리고 형태들이 왜곡이 되는 그런 표현들을 해줌으로써 좀 더 이런 정보들이 이 물속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부연 설명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물의 느낌을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물 같은 경우에는 밝음과 어둠의 대비차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좀 더 과감하게 밝음과 어둠의 명도차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가지고 표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수면 표현하는 것도 좀 어둡고 밝고 신경 쓰면 좋나요? 예, 맞습니다. 그냥 말씀드린 그런 밝음과 어둠의 대비차들 엮어서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이 물결들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좀 리얼하게 표현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 처리를 해주셨는데 이쪽에 묘사들이 너무 좀 두드러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죽여줄 필요가 있어서 수면의 묘사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의 것들은 너무 많이 보여줄 필요가 크게 없어서,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부분 중 하나가 캐릭터의 시선이 좀 잘 안 간다 였거든요. 되게 산만해 보이고 그럴 때는 제비차를 통해서 주제부들을 되게 강조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하늘이 수면에 비치는 거 너무 훌륭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리얼리즘의 이점을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그 리얼하게 보인다라는 거는 결국에 그럴싸하게 보인다라는 경향도 있어서 완전히 다 계산해서 그린다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서도 빛들을 다 전부 계산해가지고 그리는 것도 정말 훌륭합니다만,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만, 그림에 있어서 그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어렴풋이 남아있는 강렬한 기억인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면에 비친 그런 추상적인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리얼하게 표현해가지고 하기보다는 좀 더 그럴싸의 영역으로 정보들을 규합해가지고 강렬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여기 들어가 있는 단풍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또렷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물은 반사율이 높으니까 명도 대비적으로 밝음과 어둠의 대비차를 명확하게 떨어뜨려가지고 맑은 느낌을 조정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거 쉽지 않지만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 자체가 수면에 비친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 그림이라는 것도 언어라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고 각인되어 있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상기시키면서 캐치해보면서 그리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그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많이 보고 관찰하고 그 기억들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활동 자체가 진짜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약간의 물결 표현들 살짝 여기다가 첨가를 해주시면 더 리얼해지겠죠? 그림적으로. 그래서 캐릭터 외에 자잘자잘한 그런 디테일들은 어지간하면은 캐릭터 주변에 몰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단풍잎들은 제가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단풍잎들이랑 비슷하게 가우시안 효과를 좀 먹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렇게럼 좀 더 캐릭터한테 더 집중이 잘 되게끔 그림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를 뒤덮고 있는 물색들이 대체적으로 한색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가 좀 더 이목을 더 잘 끌었으면 해서 더 난색조의 색상들을 캐릭터 쪽에다가 뿌려줘서 더 가독성을 높여주고 싶습니다. 공들이신 여기 다리 쪽도 일부러 이 반사광원을 좀 넣어줘서 좀 더 이쁜 무릎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줄게요. 그리고 밑에는 한색조가 되게 많이 분포되고 있어요. 캔버스적으로. 일부러 위에는 난색조의 스프레드를 뿌려주고 아래는 한색조의 스프레드를 살짝 뿌려줘서 지금 필라인트를 사용했습니다. 아래쪽에는 한난 대비를 그림에다가 부여를 해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그림이 압도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보아요. 좋은 인상을 낼 수 있는 그 그림으로 구축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 흩날리는 단풍잎 같은 것들도 살짝 표현해줘서 그림의 입체감을 좀 더 살려주시는 방면으로 마무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려하지만서도 좀 더 포커스가 잘 들어오게 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대비차를 좀 더 극명하게 한번 줘볼게요. 일부러 강렬하게 주고 싶어서요. 이 그림은 이러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